2016년 12월부터 나왔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태극기 들고 나온 거예요. 박 대통령님이 무고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저는 다 여러분들도 그랬지만 3월 10일 날을 얘기할게요. 저도 그 안국동에서 처음부터 같이 있었는데 저는 낙탄핵이 됐잖아요. 근데 모두들 다 우왕좌왕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저희들은 그런 전투적이거나 그런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손상배 씨가 앞으로 가라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저도 따라서 갔는데 새벽에 이미 다 막혀있고 경찰들이 있고 막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따라갔다가 도로 오고 그랬는데 그때 모두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조은진 의원이 저 무대 위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고 있는데 저는 사람들이 많이 울고 있는데 저는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평소 때는 눈물이 제가 많았는데 그때는 눈물도 안 나오고 마음이 독해지고서는 조은진 의원이 무대 위에서 울고 계시길래 제가 무대 밑으로 달려가서 우리는 울면 안 돼요. 이거는 울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는 더 강하고 독해져야 돼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우는 데마다 쫓아가서 울면 안 돼요. 울면 우리가 진짜 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강해져야 돼요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다녔어요. 정말 그때는 너무 분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까. 진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 내가 박 대통령님이 나오실 때까지 절대로 울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번도 진짜 한눈 팔지 않고 계속 쭉 이어져 와서 이렇게 대한애국당 창당까지 와서 정말 우리 많은 우여곡절 겪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또 분탕 치는 것들도 많고 그랬는데 또 다 꿋꿋하게 이겨서 여기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정말 존경하고요. 정말 대한민국의 보석들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최도상 선생님 마이크 저쪽에 좀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동지 여러분. 불철주가 이렇게 애국을 위해서 애쓰시는 동지 여러분들의 애국 열정에 대단히 존경과 말씀드립니다. 존경의 길을 근데 잠깐 앉아서 계십니다. 저는 지금 아시다시피 사진을 갖다가 2012년서부터 계속 국회의사당 여기에서 처음부터 할 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은 유튜브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고 편집해서 우리 대한애국당 홍보에 완전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3월 7일 날 저는 이제 다른 그때는 이제 당기구 10회차 회의 집회였습니다. 뒤쪽에서 무대 아주 먼 뒤쪽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몇 번 이렇게 방송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앰뷸런스가 한참 뒤에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막 쫓아 이제 들어갔더니 이미 돌아가신 분 현장에서 소음 스피커 전북 경찰서입니다. 제가 영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목격하신 분의 영상도 여자분이신데 내가 지난 3월 10일 날 각 52개 카톡방에 다 날리고 10개 밴드에 다 올렸어요. 올렸는데도 지나간 얘기니까 별 관심들이 없었는데 우리 대표님이 국회에서 발표했을 때 좀 더 도움이 됐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그걸 다 파악을 못하고 제공을 못하고 추후에 이렇게 조금 참고가 될 만한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갔더니 온몸에 피가 다 빠져 흘러가지고 사진에 보듯이 진짜 혈흔이 난자해가지고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서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현장에서 카메라를 찍는데 이렇게 네모난 소음 스피커입니다. 일상적이면 지금 전철 스피커, 소음 제어 스피커를 보면은 보통 그 스피커가 차 지붕 바닥에 고정이 돼서 아무리 빠른 속력으로 날아가도 최대 속력으로 달려가도 떨어지지 않아야 될 게 그게 어떤 버스 차량에 그 사람도 의심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버스를 갖다가 아실 거예요. 내가 자세히 얘기는 좀 급해서 못하겠지만 천천히 할까요? 예. 그때 당시 저 인천 이기순 위원장님 지금 계시는데 그거 많으신 거 알아요. 맨날 양보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영상이 카톡으로 하나 날라왔어요. 경찰 CCTV에서 날라왔는데 그 내용이 어떤 우리 동지 중에 한 사람이 버스를 올라타가지고 차에 올랐다가 거다 차가지고 그 전북경찰서 차량 위에 있는 소음 스피커가 떨어졌다.
그렇게 하면서 그 차량으로 치는 게 이렇게 영상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게 이 그 소음 스피커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차 지붕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전광판 위에 붙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상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툭툭툭 한 번 쳐서 안 흔들려, 한 번 쳐서 안 흔들려. 근데 그 전북 그 차량은 버스 세 번째 가서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차로 버스로 아무리 세게 맞았다 해도 그 차에까지 그렇게 크게 영향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것을 제가 이상히 여겨가지고 가가지고 그 향불을 막 피우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향불을 피우고 태극기를 이렇게 걸어놓고 막 울고 고글하고 절을 하고 막 이러셨는데 거기에서 자세히 찍었는데 보통 이 네모나 큰 스피커의 네 군데 양쪽에는 네 개의 보도 낙도가 해가지고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뿐이 나사를 갖다 발견 못한 거예요.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하나의 영상에 이상하다, 왜 나사가 하나뿐이 없을까? 그래서 이거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 그 나사 자체도 살짝 찍어오는 거라고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추정을 한 거예요. 왜? 이 네 군데 그 보도 심해 보도를 이렇게 조이는 데가 하나만 조금 찌그러지면 그러니까 살짝 쓱쓱 떨어지면서 찌그러지는 그 부분만 있더라고요. 그게 제 영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어떤 조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3.1절에 돌아가신 3.10에 돌아가신 외국 열사분들의 영혼을 달래고 그 권위를 갖다가 이렇게 정의를 갖다 바로 세우는데 조금의 도움이라도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필요한 거는 제 영상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우리 애국당 진짜 대한민국의 수권 청당으로 될 때까지 탄핵 세력 전부 다 저 죽을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우리 올인코리아의 조용한 선생님 자진해서 말씀하시러 나오셨어요. 저도 그날 그 탄핵 인용될 때 그 무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정미용 대표 그 탄핵 선언되는 거 보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뒤로 쓰러질 때 그때 내가 뒤에서 붙잡아줬던 사람이고 정광택 회장 그때 뒤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불썩 내려앉는 것도 봤는데 앞에서는 강목이 날아오고 쇠파이프가 날아오고 현수 앞에 그 무대 현수막도 끼고 그런 장면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경찰 그때 당시에 사진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개 가득한 이거 체류탄 가스가 아니고 체류가스가 가득한 그때 당시에 사진입니다. 체류가스 쏘잖아. 체류가스 이거.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 사진은 우리가 전시해야 되는데 경찰이 삼지창을 들고 있던 사진입니다. 이게 톱하고 자르는 거하고 이 세 가지의 무기가 여기 사진에 적혀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같이 전부 투쟁했던 사람 중에 이정남 씨 저희하고 한 10몇 년 동안 울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저희하고 투쟁을 한 10몇 년 같이 하던 동지입니다. 그날 그 희생당한 사람 중에 이정남 씨 그리고 이정남 씨 그때 영정을 가지고 갔던 사람 앞에 들고 왔던 사람이 저기 나오고 계시는데 저분이 내 다음 당시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그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인사차 나왔다가 우리 이정남 고모님이 돌아가신 현장을 목격했고 그날 제가 이정남 고모님이 새벽에 7시에 도착한다고 밥을 아침에 같이 먹자고 해서 나왔었어요. 우리 구국 동지회가. 그래서 나와서 이제 밥을 먹고 되게 세월호 여기에는요 차가 그냥 한 바퀴만 돌려놨어요. 경찰차를. 그리고 여기서 걸어서 인사동을 가니까
우리 차를 겹겹이 싸서 막 담처럼 써놓고 거기는 못 지나가게 하고 제가 인사도 저 낙은산간 돌아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 이정남 고모님하고 내가 이 말을 하려는 게 심장이 너무 많이 떨려요. 약간씩 아침 식사를 같이 가리니까 하고 조금 옮겨주세요. 여기 통로가 되게. 오늘은 뭐 개인 이게 행동하지 말고 네. 서로 꼭 손을 여기 잡고 좀 띄우세요. 같이 움직이자 이랬는데 뒤로 나오지 마시고. 화면이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 동지들이 확 흩어지면서 띄워주세요. 막 다 쫓아서 어디로 갔는가 몰라요. 근데 그때 밥을 먹고 그 잠깐 제가 목격한 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죽창을 실은 차가 트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차를 세웠어요. 이게 뭐냐? 왜 이 집회 장소에 트럭이 짐을 싣고 들어왔냐? 뭐냐? 그래서 세웠어요. 차를 세웠는데 우리 우파들이 여기 엄청 많았는데 우리 식구들이 많았는데 이 차를 좀 잡고 뒤져라. 내가 막 차를 못 가게 하니까 공사 그래가 갑발을 뒤지니까 막 죽창이 한차 실렸는데 그 차가 그 국민학교 옆으로 그냥 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그 옆으로 공사장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리고 오토바이에 석유통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오토바이를 막 세우려고 그 서라고 그랬어요. 그 석유통이 어디로 가느냐고 막 악을 지르니까 막 들고 달리더라고요. 그냥 이상하다 오늘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청에 제 아는 동생이 있어서 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우리가 오늘 꼭 탄핵이 안 되고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누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탄핵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분위기는 그게 아닌데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결국은 우리 이정남 고모님이 어디 계시는가 전화를 해라 보니까 그 차 버스를 막 밀고 어떻게 나가가지고 지하도에 많은 식구들이 막 우리 구국 동지의 식구들이랑 다 그게 다 있다고 빨리 오래서 가니까 가다가 보니까 그 정부 경찰서 그 스피커가 떨어지고 한 사람이 피바닥에 대가 죽어 있더라고요. 그냥 막 울다가 안 되겠다 신고를 하니까 거기서 위치를 좀 정확하게 가르쳐 달래요.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거리 와서 이쪽 낙은산가 들어오는 큰 골목에 차가 겹겹이 서 있으니까 차는 못 들어올 것이고 빨리 구급대원이 와서 이를 좀 모시고 가서 빨리 병원으로 모시달라고 막 3번이나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 저 동지를 찾으러 지하도를 내려가려니까 그냥 막 진입료가 막혔는데 막 사람 살리라고 막 아우성이 나서 난리가 났어요. 그 문을 막 밀고 그 지하도에 3번 출구인지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밀려가지고 우리 이정남 고모님이 가슴이 압살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일부를 불러서 어떻게 병원을 갔는데 얼제병원을 갔는데요. 그래서 중환자실 들어가서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하고 중환자실에 이제 대기실에 제가 응급실 앞에 앉아 있는데 다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얼지로 병원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하고 손을 이렇게 들고 할머니가 나와요.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다쳤었어요? 그러니까 군경찰차 그 차가 막 서가 있는데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고 싸움을 말리는데 뭔가 낚싯바늘 같은 게 확 날라오더니 이 손을 쫙 찢어가지고요. 손을 열몇 바늘 쥐고 벌벌벌벌 떨고 나온 그때가 9시 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정남 고모님이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가족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못 가고 우리 애국자 어떤 남자분을 모시고 이걸 빨리 가서 중부경찰서 가서 신고를 좀 해다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갔었어요. 따라서 갔는데 그 사건을 정말로 접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걱정이 되더라고. 내가 따라가서 했을 건데 그러고 보니까 그 접수한 사람들도 우리 애국자 초창지 동지인데 한 번도 이때까지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지를 벌벌 떨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거를 사실대로 말씀을 해서 이거는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했는데 그런 사건도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고요. 목격자들이 와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이 다쳤다는데 병원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니까 여기 강북 삼성병원하고 서울대학병원으로 많이 갔대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나와서 지갑도 없어지고 막 병원비를 못 내서 막 우왕좌왕 하다는 정보를 다 들었어요. 근데 나는 우리 이정남 고모님을 지키느라고 밤새 거기에 있다가 뒷날 아침 6시에 우리 이정남 고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사항이 있고 그런 그 파면이랑 서울시 듣기 전에 거기에서는 뭐 죽장차랑 뭐 전북차 나트가 막 이렇게 크게 떨어져 있는데 그 나트가 그게 어떻게 풀어져서 떨어졌겠냐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아주 작전을 했어요. 여기는 경찰차 여기 한 번밖에 안 돌았는데 우리가 막 겹겹이 쌌잖아요. 그러니까 파면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정남 영전을 모시고 많이 울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좀 우리 동지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좀 위로라도 해드려야 되겠다는 차에 나왔습니다. 뭐 긴 이야기는 다 못하겠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잠깐만요. 이정남 고문이 울산이세요. 조금 전에 제가 고문님 이정남 여사님 자제분하고 통화를 했고 이석화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족 분들이 우리 동영상을 다 보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 분들이 조만간에 우리와 같이 뜻을 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참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낮에도 잠깐 들렸다가 우리 의원님 뒤에 앉아있다가 얼마나 가슴이 메고 눈물이 나는지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이삿짐 싸놓고 갑자기 동원령 내렸다 그래서 지금 그냥 뛰어온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나온 거는 우리 대통령님 탄핵당하실 때 뉴스에서 너무 대통령님을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 혼자 박 대통령 묘소를 참배를 갔어요. 거기를 가서 보니까 다른 이제 단체들이 와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들은 얘기가 서울역에서 집회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역으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봉사를 시작해서 시청하고 왔다가 이제 대통령님 탄핵당하신 날도 저는 봉사를 했어요. 봉사를 했는데 탄핵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거 다 팽개치고 앞으로 돌격 그렇게 해서 뛰었어요. 무조건 앞으로 뛰어가고 버스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북차 그 차 위에 나트가 살짝 걸쳐 있는 거예요. 나트가 긴 건데 그게 다 빠져가고 살짝 걸쳐서 건드렁건드렁 하고 있어서 제가 저거 떨어진다 그랬는데 밑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소리를 못 듣고 또 저 아시는 분은 그 앞에를 바로 지나갔는데 뒤에 오시던 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게 떨어졌을 때는 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속으로 다행이다 그러고 제가 버스에 주저앉아서 막 울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분이 오셔갖고 그걸 딱 들었는데 그때 피가 다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때서부터는 심장도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제가 버스 위에 주저앉아갖고서는 오도 가도 못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거 모르고 사람들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려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앞으로 이제 할 수 없이 계속 못 올라오고 빨리 가라고 하니까 그 위에서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기어서 제가 앞에 차로 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차로 이동을 해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전경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라고 막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전경들이 여자들을 붙들어줘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또 집어 던지더라고 사람을. 너무 막 헛급해갖고 내려와갖고 봤는데요. 제가 죄송하지만 남자 동지님들한테 죄송해요. 그날 돌격해서 제가 버스 위로 그거 보고 내려와서 보니까 거의 다가 여자분들만 올라가고 여자분들만 앞으로 나갔어요. 남자분들은 다 앉아 계시더라고 오니까.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듬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끝나고 제가 뒤쪽으로 갔는데 전경 옷을 입었어요. 젊은 총각인데. 근데 그 우리 동지님들 있는데 그 끝에 가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제가 붙들었어요. 너 어디 소속이냐? 소속을 내라 그랬더니 팔을 뿌리치더니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그거를. 그게 또 잡았어. 너 빨리 소속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말도 안 하고 팍 치는데 어느 분이 저를 탁 잡더라고. 쫓아가지 말라고. 괜히 큰일 난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좀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한나라당 거기 그거 했다가 제가 거기서 너무 실망을 해갖고 탈퇴를 하고 있다가 저 아는 동생이 같이 있었는데 그 동생은 먼저 애국당에 입당을 했어요. 그래서 애국당 창당식 날 언니 좀 같이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그 한나라당에서 또 왔더라고. 와서는 이제 새누리당에서 와갖고 왜 여기 와 있느냐고. 됐다고, 우린 여기서 들어보고 저기 하겠다고. 그러고서는 제가 거기서 들어보고 그래, 내가 갈 길은 여기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입당해서 여적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들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고모진입니다. 17년 3월 10일이면 누구가 생각이 제일 많이 나시죠? 여러분들? 박근혜! 이정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법재판소에 이정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을 파면한다 했죠. 저는 무대 옆에 있다가 그 소리 듣고 쓰러지지 않고 경찰복을 찾습니다. 최일성 가스를 온몸에 다 뒤집어 쓰고 경찰들과 엎어지고 자빠지고 거기서 쓰러져서 갈비뼈가 3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로 그 차벽을 넘어가니까 차벽이 1차, 2차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친지도 모르고 목이 타서 식당에 가서 물을 3컵을 마시고 헌법재판소 앞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버스가 컨테이너 사놨듯이 사람이 하나도 못 들어가도록 운동장을 꽉 채워놨어. 여러분도 그거 못 보셨죠? 그리고 제가 그 버스 안을 보니까 주창이 삿등에 있어요. 내가 경찰 보고 물으니까 어디서 왔냐? 전북에서 왔대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거기에서 다 돌아보고 뭔 생각을 했냐? 벌써 헌법재판소는 계획적이었구나. 벌써 이미 다 끝났었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좁은 벽을 넘고 돌아와서 무대 옆에를 보니까 유엔이 남자하고 피비린내가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상대 사회자님 보고 마이크 좀 달라. 제가 영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조은희 대표님도 잘 모르지만은 조은희 대표님과 그 정미용 사무총장이 손상대 그리고 허태근 장군님 계시길래 그때는 뭐가 보이지도 않아서 전부 다 기운을 다 잃고 쓰러지시 한숨만 쉬고 있는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뭐라고 외치냐, 부산이여 동지들이여, 경남 동지들이여, 울산 동지들이여, 대구 동지들이여, 경북 동지들이여, 일어나!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 지금 나라가 다 망한다.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외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은
경상북도, 대구 먼저 정신 차리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소리가 있는 이런 잡다한 사람들을 정신 깨우십시오.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일어서세요. 그리고 협조하세요. 함께 서울역으로 모여서 100만, 200만이 됐을 때는 우리가 문재인이를 당당하게 처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주십시오. 도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하실 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권동진님이 말씀하신 그 죽창하고 쇠파이프를 저도 봤어요. 그 스피커에 떨어져 갖고서 피가 나는 자리에 서고 있는데 거기 지나가서 보니까는 그 무대차 뒤에 우측으로 전북 경찰이라고 되어 있는 버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이 삐끔히 열려 있더라고요. 그 열려 있길래 문을 밀어보니까 문이 열려요 그대로. 그런데 의자가 없고 버스 안에 거기에 죽창하고 파이프들만 실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피가 난 자리에 쓰러져 있는 그분 보고서 저기 있는데 버스에서 또 어떤 분을 갖다 죽창을 밀어갖고 그 떨어져갖고 머리에 깨지시는 분 봤어요 제가. 그걸 갖다가 우리 후배 장로님이 그걸 보고서 쫓아가니까는 경찰이 그 장로님을 업어치기로 절로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장로님들 5명이서 박근혜 대통령님 파면 결정 내릴 적에 TV 직접 뉴스를 보겠다고 해서 촌동회관 매점에서 TV를 보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정미가 파면한다고 하자마자 뛰어나오면서 우리 5시서 방송 카메라들 막 집어던지고 나오는데 그래도 그때는 방송 카메라 비싸고 싸고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나오면서 막 집어던지고 나와서 가서 보니까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제일 처음에 돌격하라고 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정만용 씨예요. 제일 처음에 정신하고 그 돌격하라고 한 사람이 정만용 씨입니다. 손남대 씨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뒤로 쫓아가고 해서 보니까는 이미 아까 여성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분들은 버스 위로 막 올라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는 냄새를 나가서 보니까 피가 낭자하고 떨어지는 광경을 못 봤어요. 그래갖고 그 차마 못 봐갖고 돌아서 버스 쪽으로 갔었는데 버스 안에 이렇게 죽창하고 파이프가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5시서 새벽을 넘어갔어요. 새벽 넘어가서 어떻게 넘어갔냐면은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를 뺏어갖고서 4시서 가로막고 한 사람씩 한 사람 넘어가서 끌어올리고 넘어가서 보니까 아까 권동진이 얘기신 대로 안국역을 지나가서 우리가 그 당시에 갔던 분들이 한 40-50명 되더라고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게 컨테이너가 택도 막아놨어요. 그냥 그게 더 갈 수가 없어요 동지. 그런데 넘어올래도 넘을 수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간이 3시가 넘어가지고 우리가 요기를 해야될까 해갖고 식당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식당 아줌마가 아저씨 나와 이래서 보니까는 MBC 뉴스에서 제 카메라 던지는 게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해제가 된 다음에 나와보니까는 젊은 애가 가방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 만드는 이상한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림에 그걸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8명이 그 가방을 뺏어갖고 보니까는 그 안에 저녁집에서 쓰는 이만한 칼이 있잖아요. 그게 2개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우리 소리 지르니까는 우리 동지들이 쫓아와서 걔를 막 닫고 막 그렇게 경찰들이 쫓아와서 이제 걔를 데리고 갔어요. 무기가 나왔으니까는 이
무기에 대해서 왜 나왔는데 구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는 경찰들이 저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는 남의 생각을 막 도망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놔줘갖고요. 그러니까 무기 시칼지만한 거는 경찰들이 갖고 있고 가방치 갖고 있고 걔는 그냥 도망가게 내버려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모든 게 다 기획된 거예요. 예. 제가 별로 욕을 안 했었는데 하도 그게 저가지고서 경찰들이 막 맞고 그러길래 야 객상 놈의 새끼들아 이 인민경찰 놈의 새끼들 나 죽이라고 내가 막 욕을 하고 그러면서 차벽을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언제 또 들어먹었냐면은 3월 12일 날 대통령께서 삼성동으로 오시던 날 제가 그 11일 날 거기다가 비닐을 마주치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걸었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 결사대로 했었는데 거기에서 경찰들이 너무 통제가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막 울면서 야 이 인민경찰 놈의 새끼들아 대통령 문제가 있다고 제가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울었더니만은 한 명만이 오셔갖고서 선생님 조용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경찰 사복한 사람인데 막 욕을 해도 니까지 새끼 무슨 경찰인데 막 욕을 했더니만은 명령을 한 명 주더라고요. 그게 보니까는 경찰이 맞아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는 이제 대통령은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 조 대표님하고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대통령 파면 당하신 날 울고 대통령 들어오시던 날 울고 그리고 3월 말일 날 검찰에 출타시던 날 몇십 년 만에 제 세 번을 울어봤습니다. 지금 먼저 앞서서 말씀하신 우리 선배 동지님께서 기획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면서 생각이 났고 아까는 흥분이 돼가지고 조심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획이냐? 제가 소음 스피커에 정황을 갖다 촬영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그 사이에 차가 3대가 방지벽에 이렇게 3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공간이 있으면서 또 차들이 2대, 3대 꽉 차 있었어요. 그랬는데 촬영을 딱 하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에요. 우리 동지분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 배낭에서 우아마를 꺼내들더니 차 박스 유리창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전부 다 복면을 했어요. 전부 다 복면으로 갇혔어요. 그래갖고 막 고마운 말을 짓가길래 내가 가서 왜 그러냐?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주워놓고 깨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리고 나왔어요. 말리고 나왔는데 아니 경찰은 수천 명이 몰려갖고 있었는데 왜 사람 다 죽여놓고 차 유리창 다 깨놓고 버스 누가 키를 꽂아놨어요. 아니 돌격 앞으로 했는데 돌격 앞으로 하자마자 버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기획입니까? 이게 지가 자신에서 나왔습니까? 저는 분명히 기획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철물선 경찰들이 수많은 명이 우리를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밀어내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무대 뒤에 뭐가 있었냐면 건축 자재가 판넬 같은 게 많이 있어. 보신 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판넬, 쇠뭉치, 저는 아시바라고 이제 기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거기 중간중간 묶는 쇠뭉치가 무거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쇠뭉치를 들더니 날리는 거야. 저 뒤에는 우리 동지도 있고 저 뒤에는 우리 전투경찰 아들 같은 손자 같은 애들인데 저도 전투경찰 기십니다. 전투경찰 20개 의경 1기 내가 그래서 그 시위할 때 정경들한테 야단치지 말라. 저분들 우리한테 밀리면 들어가서 빠따면서 죽는다. 절대 정경들한테 야단치면 안 됩니다. 내가 철저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젊은 놈들 몇이서 쇠뭉치를 그쪽에다 날리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해를 주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 동지님들한테 모든 책임을 갖다가 물리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버스를 보니까 버스는 엔진이 굴러가기만 하는 거예요. 절대 정경들이 탈 수 있는 여건의 차가 아니에요. 그 전에
촛불난동, 기아난동, 민주난동, 노조난동 하면서 차가 다 부셔진 차들 갖다가 거기다 갖다 놓고 우리한테 그 다 책임을 물려들습니다. 차 안을 보면 사람 앉는 시트가 다 없어요. 그렇게 무지막하게 해놓고 우리한테 덤탱이를 써가지고 우리 동지민들은 젊은 애들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다 몰고 국가 기물을 갖다가 다 파손했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죽기 전에 분명히 밝혀서 우리 돌아가신 희생자 동지 선배 여러분들의 죽음의 값을 꼭 받아내야 합니다. 피해값을 꼭 받아내야 됩니다. 이건요 다음에 추가했을 또 하겠습니다. 자, 조용하세요. 네, 저는 그날 사실 저 앞에도 연설을 듣고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 임명됐다 하고 참보다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지휘관에서 우리가 가자 하는 바람에 제가 앞으로 나가게 됐는데 왜 나가다 보니까 제가 제일 앞에 나갔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저는 저 얘기밖에 못해요. 왜 못하냐면은 저는 그 도장에 쓰러져가지고 갈려가지고 주차기 그런 걸 구경을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는데 한 골목 차 사이가 한 80 정도 1m 거의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때 사람이 한 목에 맞이 나가라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막 경찰들은 거기서 못 나오게 막고 우리는 빠져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막 서로 이렇게 오간가닥 하다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이상하게 저는 힘도 한번 못 써보고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그래 쓰러졌는데 처음에는 쓰러져가지고 움직일 수가 좀 있더라고요. 그때 걸리기 제일 밑에 걸렸었어요. 그때 제일 밑에 걸렸는데 내하고 같이 걸린 한 사람이 있는데 정경이랑 같이 나랑 같이 하니까 같이 걸렸었어요. 같이 걸려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는 젊고 나는 조금 먹은 관계도 그 친구하고 내가 둘이가 밑에가 걸려 있는데 얘도 나한테 가서 꼼짝을 못하고 나도 나한테 자꾸 위에서 물리시키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움직여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그때 당시 내가 태어나는데 원래 내가 71살인데요. 그때 당시 사람을 포기해 본 적이 처음으로 내가 그날 포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살아보겠다고 움적 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꾸 저를 들어오니까 소리는 들려요. 맞아. 사람 쓰러져가지고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는데도 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막 엎어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당시는 이제는 죽었다 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절을 했던가 봐요. 기절을 했는데 나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절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눈을 떠보니까 바깥에다 끌어내놨더라고요. 바깥에다 끌어내놨는데 내 옆에 보니까 두 사람인가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인데 119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싣고 가더라고요. 근데 나는 나가서 있는데 정신이 조금 드니까 뭐 병원에 갔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누웠으면 그냥 한참 한 시간 정도 거의 내가 알기로는 누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누워있으면 그냥 데려가야 되는데 병원에 갔거냐고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정신이 조금 있으니까 아니, 나 병원에 안 간다 그랬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병원에 안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옆에 두 사람은 싣고 갔었어요. 싣고 간 뒤에 한참 그 사람도 싣고 간 뒤에도 한참 정신을 차려가지고 앉아서 보니까 좀 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집으로 왔죠. 와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는 몰랐는데 집에 와가지고 있다니까 자꾸 가슴이 따끔따끔해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올 때는 괜찮았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그런 게 있어 뜨끔뜨끔하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넘어갔더니 갈비가 2대가 금이 갔더라고요. 갈비가 2대가 실제 거기로 갔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병원에 저는 해연동 살던 축구에 해연동 사는데 중앙우체국 그 지하실에 병원이 큰 게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하니까 병원에 가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갈비가 금이 나갔다고 해요. 그때서야 겁나간 줄 알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래 이제 요즘은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완전히 부러진 거는 몰라도 이제 겁나가고 두개 건너 나가는데 뭐 보니까 그 빨리 완치 때는 그 주사가 있습니다. 그게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을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완전히 완치 되는 것 같아요. 아무 이상을 별로. 저는 제가 당한 것밖에 몰라요. 그 외에는 뭐 하는 게 없어요. 초장이 쓰러져 버렸으니까 뭐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내 혼자 그냥 저거 되고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서 이제 국가 유공기가 되십니다. 그날 3월 10일날 탄핵되고 사고난 그날 저는 이제 전북차 바로 뒤에서 첫 스타트에서 전북차 바로 뒤에 부산 깃발을 내 앞에서 깃발을 넣어 나는 깃발 뒤에 떼어서 밀리 가다가 이제 저 전북차가 움직이려고 하네. 경상도만 하겠습니다. 원래 경상도 사람들만 설명도 모르고 경상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가 움직이는데 그 앞에 버스 위에 우리 이제 동료들이 두 분이나 올라갔어요. 올라왔는데 경찰이 네 사람이 이제 밀어넣었어 그때. 그래서 차 앞에 두 사람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뒤에서 이제 사람이 많이 미니까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밀려갔어요. 밀려갔는데 조금 이제 한 1-2분 지났나 보니까 무엇이 팍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뒤에 들고 바로 내 뒤에서 이제 그 스피커가 떨어져가지고 그 동료들이 머리를 이제 다쳤는데 이제 그 옆에서 사람 주고 다 비켜나가.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나니까 앞에 이제 경찰들이 맡고 있는 경찰들이 이제 돌아섰어요. 돌아서니까 길이 틀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밀려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뭐 사고 난 그 현장을 이제 그 살펴볼 여유가 없이 뒤에서 사람이 밀리겠다는 거죠. 세발적 내발적 가다 보니까 경찰들이 이제 길을 조금 탔어요. 이제 뒤로 한발짝 물고 던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국이요 그때 제한국을 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옆에 아줌마 쓴 사람이 지하철 쪽에 한쪽 발이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내가 잡아 당겨 올려주고 그래가지고 밀리 나갔는데 앞에 의견들 그 반패만 있으니까 반패만 그냥 밀고 우리는 그냥 손을 밀고 이러다 밀고 땡겨서 앞에 아줌마가 우리가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그 위에도 경찰이 이제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덮쳐가지고 둘이 없이 한 4개월이나 덮쳐가지고 그래 의견들이 이제 3명인가 4명인가 와가지고 이제 신을 치고 그래 이제 밑에 깔린 사람을 들어냈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오른쪽 위에 이제 16년 7월달에 어깨가 받고 근데 내가 처음 참가한 때가 16년도 12월 26일 날 제가 처음 나갔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탄핵 이제 헬리를 보고 이거는 아닌데 그래 이제 우연히 유튜브를 보게 돼가지고 보니까 이제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하고 유튜브에서 나오고 연필에서 있네 현장을 한번 가야겠다. 내 우리 이제 아들이 인천에 있는데 인천에서 이제 그래서 수술을 받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어깨에 이제 기부술 해가지고 시험을 가니까 그때 눈도 오고 뭐 비가 오고 이랬어요. 그 처음 받은 몇 개씩 쳐놓고 있을 때 그때는 그래가지고 집에 갔다가 이제 그 며칠 후에 퇴근을 하고 부산 내려왔어요.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매주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그 집에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 이제 3월 10일 날 그때 이제 그 탄핵되는 날 그러면 부산에서 사람 많이 오고 대구에서도 뭐 차가 이제 많이 올라오고 그러면 그 사고가 이제 앞에 그 많이 내가 두세 없으니까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근데 앞에서 이제 그 넘어진 그 아줌마를 내가 중장을 서 있어서 이제 밀고 나갔는데 그 옆에 이제 같이 온 동료 분 네 분이 이제 그 팔짱을 끼고 그 지금도 그 안국 맞은편에 보면은 감모더라고 그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인도에다가 이제 밑에 나와놓고 막 주문을 올렸는데 경찰들이 옆에서 지금 내 그 사진을 지금 촬영을 해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경찰들은 서갖고 뭐 병원에 이제 저거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중간성인데 그래 이제 그 같이 온 동료들이 너는 가라 그 경찰들 보고 너는 우리가 이제 처리한다 그런데 뭐 경찰들이 이쪽 우리가 또 밀려가지고 또 그 담보도 건물 그 2층으로 밀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MBC 카메라가 그 이제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 동료 한 사람 이제 그 얼굴은 모르겠는데 그 동료 한 사람 뒤에서 뭐 저 이렇게 깃발을 하고 카메라를 밀었어요. 그래 카메라가 가서 떨어졌다고. 카메라 떨어져 뭐 박살 나고 뭐 그래가 우리가 이제 이러면 안 된다 도망가자 내려오니까 또 MBC 카메라가 그러셨다. 그래 한 사람의 카메라 MBC 카메라 바로 두고 차피 이제 2층에서 1층까지 떨어지고 막 이랬거든. 그래 우리가 이제 내려오니까 또 이제 셔터 문을 닫아보더라. 우리는 이제 그 건물 안에 갇혀가 있었어요. 그래가 2층을 다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옆으로 벽을 타고 도망을 나왔거든. 그냥 밑에 이제 그 파이프가 소방 파이프가 뭐 있더라고. 그걸 이제 3명이서 그놈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차도를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이쪽에 나오니까 또 막 경찰들이 꽉 찼더라고. 가더만 거기서 몇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저 뚫고 나왔는데 한 경찰들이 내 폰을 뺏어갔어요. 그래갖고 폰을 뺏어가. 그래갖고 그 폰 뺏는다고 거기서 옥신거리지 한 3시간을 설계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이제 카메라 이 촬영을 내 생각에 이제 차 생각에 다른 정보는 없지만은 이 카메라 그때 쓰러지가 지금 환자 쓰러지가 지금 그 사진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문책다가 그 카메라를 뺏어야 되겠다. 이제 그 폰을 뺏어야 되겠다. 그 생각부터 많이 들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막 서서 달려들어가지고 폰을 뺏어가지고 그래갖고 우리 이제 도망을 나왔거든. 그래갖고 도망을 나와가지고 이쪽에 이제 우리가 부산 깃발이 그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부산 깃발 따라 그래 왔는데 그 뒤에 유튜브에 이제 쭉 보니까 사고 난 사람들 이제 몇 명 나오던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사고 딱 나기 전에 정복차 그걸 보니까 문 앞에 그 운전수 문이 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 문이 열렸는데 이상하다 다른 차는 다 닫겠는데 왜 정복차 문이 열려가 있지. 그러니까 뒤에서 사람이 미니까 밀리 나갔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말씀들을 다 하신 것 같아. 한 분만 두 분만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인식입니다. 저는 3월 10일 날 제가 목격을 똑똑히 했습니다. 버스 위에서 올라가서 똑똑히 하고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때 편집국에다가 제가 그 자료를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에 참 말이 좀 막히는데요. 그 전에 저희 어머님이 여기 시청에서 그 전에 텐트를 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한문에서 집회를 하고 시청의 텐트 안에서 있는데 3월 10일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이 목격을 했대요. 주창을 이 세월호에서 주창을 그 대나무로 깎은 건 막 있는 거를 경찰들이 뺏었다고 목격을 했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3월 9일날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뉴스를 보니까는 전복차가 이동을 한다, 서울로 온다. 그래서 이거 느낌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고서 이제 제가 막내를 이제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둘째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그러고 이제 서둘러서 막 왔는데 안국역에 딱 내렸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어쨌든 이상했는데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어머님이 안국역에다가 저보고 좀 데려다 주라. 그래서 제가 차로 모시고 갔는데 그 안국역 쪽에 보면 바로 코너 딱 돌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있는 데서 경찰이 차단을 하더라고요. 못 가게끔.
근데 웃긴 게 좌파 애들은 그쪽을 통과를 시키고 우리 쪽은 차단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제가 막 강력하게 항의를 해갖고 어쨌든 그쪽에 이제 청원회관 바로 앞에서 어머님이 거기서 이제 같이 있겠다 그랬는데 제가 또 그때 어머님한테 들었던 거는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나와 계시는데 며칠 전에도 거기에 계셨을 때 우리 그 경찰들이 우리 애국 동지들을 한 분 한 분을 들어가지고 딴 데다 내팽개 치듯이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또 다른 애국 동지분한테 듣고 이건 너무 아니다 싶었는데 아니라 다르니까 그 다음날 파면이라는 제일 처음에 이제 저는 핸드폰으로 보고 있고 앞에서는 이제 정광용 씨랑 손상대 씨가 사회를 보면서 이제 음악이 꺼져갖고 있다가 제가 파면이 됐어요 갖고 막 전달을 해갖고 제가 엉엉 울고 그랬던 게 MBC에 나왔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일단은 상황이 어떻게 됐나 싶어갖고 보자 그러고 있는데 그 상황이 딱 벌어져갖고 제가 잽싸게 버스 위에 딱 올라갔더니 버스 위로 기어 올라오는 우리 애국동지분을 주창으로 내려쳐갖고 치고 발로 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게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뭐 언론에서 말도 안 나왔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그러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면 일찍 가자는 식으로 해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지하철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지하철 입구로 완전히 다 막았습니다. 다 막고 그때 내려가는데 다 막고 누가 제가 앞으로 내려가는데 밀려서 뒤에서 사람 죽어 그러는데도 그때 압사당했습니다. 진짜로. 그랬는데 경찰들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저쪽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그때 이제 좌파 애들은 보내주고 우리는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다 보고 가야 되겠다. 끝까지 있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제 낙을 누르고 있다가 저는 항상 집회에 오거나 그러면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를 둘러봐요. 그런데 그때 당시 낙원상가 거의 끝에 머리에 어떤 애가 느낌이 이상한 애가 있어갖고 낙원상가 쪽이에요. 바로 앞쪽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애가 있어서 제 뭐지? 그러고 유심히 봤는데 가방에서 뭘 꺼내요.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길래 얘는 또 다른 애예요. 되게 젊은 애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체육 선생을 했으니까 자꾸서 빗당기치 그래갖고 넘어뜨려갖고 뭔가 아니나 달라요. 가방에 진짜 이만한 칼이 있었는데 그거를 왜 그랬냐고 해치려고 그랬는데 경찰이 잡아서 그것도 풀어줬어요. 걔네들도 그걸 또 받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찰나에서 그 전에 경찰들이 쫙 있는데 분명히 전북 스피커였던 것도 맞았고 그게 떨어진 것도 맞지만 제가 경찰들이 있는 데서 앞에 가서 제가 막 강력하게 했는데 제 얼굴에다가 휴대용 스프레이 갖고 딱 뿌렸는데 그게 체류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그때 어떤 경찰이 말을 하는데 이건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말투가 북한 말투였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광수가 왔구나. 5.18 때도 광수가 왔듯이 여기서 광수가 왔구나. 그런 찰나에서 이제 거기서 끝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서울역에 광장에 천막으로 왔는데 그때 어느 동지분께서 거기에서 있었는데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 전날 며칠 전부터 거기 헌법재판소 앞에 있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래요. 헌재 앞에 가요. 저희 어머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밤 되면은 경찰들이 막 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그분도 광수였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그런 참담한 걸 느끼면서 제가 진짜 그 자료를 보관하면서 그거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지금도 막 생생한데 어쨌든 그런 찰나의 마지막으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한번 삥 둘러갖고 반대쪽으로 갔어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파면되고 나니까 실망을 했는지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오후쯤에 삥 둘러서 갔는데 그쪽은 자체 분위기예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쪽은 천막이 있고 컨테이너 있고 이중
2중인가 3중으로 했는데 걔네들은 경찰이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진짜로. 있고 거기서 경찰들 끼어갖고 난리 났습니다. 제가 그 오후에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갖고 야 이게 말이 되나 그럴 정도로 제가 놀랬고 셔터를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지하철역 안에는 전부 그 다음에 저쪽 남원산과 뒤쪽 골목골목에도 못 가게끔 했어요. 제가 급해서 화장실 간다고 그래도 못 가게끔 했어요. 거기 경찰들은 골목골목에 지켰던 경찰들은 서울 경기경찰청 소속이었고 앞쪽은 전부 다 전부 경찰. 그런 찰나를 보면서 아 이게 참 진짜로 계획된 대로 됐었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느꼈는데 자, 마무리. 예 그랬는데 어쨌든 조 대표님이 작년에 그거 있었을 때 참 애국당에다가 저희 당에다가 그런 자료를 좀 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못 드린 게 제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3월 10일 날 애국하신 열사분들께 정말 같이 지켜드렸어야 되는데 못 지켜드린 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같이 우리 힘냅시다. 마지막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핸드폰이 옛날 제가 바꿨거든요. 옛날 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락입니다. 저는 먼저 그날 3월 10일 정말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2년이 지나고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날의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은 정말 암묵적인 날이었습니다. 그 전날부터 밤샘 중계를 하고 경찰벽과 또 우리 애국 시민들이 몸싸움을 벌이던 그 최전방에 단 한 명의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튜버가 4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경찰벽하고 그 전북경찰청 스피커가 떨어진 그 자리로 지나갔던 유튜브 바로 라디오였습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서 방영을 했었고 또 그 현장의 영상을 있는 그대로 리얼로 편집을 해서 올렸더니 전 세계에서 다 차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김혜수 씨의 그 사망한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차단하고 라디오 때 차단이 됐었습니다. 그날 전날부터 저는 이상한 감지를 했습니다. 이곳 광화문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찰차벽이 안국동에는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얘가 이상했었습니다. 그 당시 탄기국 관계자는 탄핵이 각하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그 단상에서 여기 계신 조원진 대표님, 허평한 장관님도 계셨지만 돌아가신 정미웅 사무총장, 우리 대한학당 초대 사무총장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5가지의 항목 중에서 4가지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무죄만 나오면 대통령님은 탄핵이 기각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과 1분 40초 후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패닉으로 몰아간 8대0 파면 선고가 내려졌죠. 그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패닉으로 몰려갔고 심지어는 방송을 카메라에다가 사다리를 내치신 분도 계시고요. 방송언론 기자들과 섞여서 많은 충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상된 사회자가 흥분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로 돌격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무대 위로 깃발이 날아가고 돌이 날아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날아간 후에 손상된 사회자가 그것 때문에 흥분했는지 몰라도 헌법재판소로 돌격하겠습니다는 말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분들이 흥분을 해서 무대 뒤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간 카메라를 들고 제가 그 현장을 따라갔는데 경찰청장도 지금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버스를 탈취했다는 걸 해서 경찰 차벽을 들이받아서 그 경찰 스피커가 떨어졌다고 계속해서 경찰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당시에 버스에 탔던 분은 정훈석 씨고 그분이 올라타서 시동은 걸었지만 그 버스는 움직이지가 않아서 많은 애국 시민들이 뒤로 밀었다 앞으로 밀었다 하면서 총 13번의 충돌을 합니다. 경찰 차벽 13번 충돌을 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게 첫 번째 충돌을 하는 순간부터 그 전북 경찰청 스피커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돌할 때부터 13번의 충돌을 하면서 그 스피커가 흔들렸는데 그 흔들리는 스피커를 보고 경찰 병력들은 뒤로 후퇴를 합니다. 경찰 차벽 뒤에서 그 경찰차에 있던 경찰 병력들이 뒤로 후퇴를 하고 그 시민들이 밀어붙였던 시동을 걸고 경찰 이 버스가 뭐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죠. 경찰 버스를 탈취를 해서 고속으로 달려가지고 경찰 차벽을 들이받아서 그 경찰청 스피커가 떨어졌다 이렇게 뉴스에는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시민들이 경찰 버스를 밀어서 뒤에서 밀고 앞으로 당기고 뒤에서 밀어서 13번의 충돌을 하고 1m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그 경찰 차벽과 경찰 버스 사이가 1m 간격이 벌어지자 그쪽으로 많은 분들이 한 분 두 분씩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몇 분 되지도 않는 분들이 들어가는데 경찰들은 이미 자기들 버스 차벽 뒤로 다 후퇴를 한 상황이고 그 흔들렸던 스피커는 아직도 정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정효섭 씨가 버스에서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 13분 동안 그 아비규환의 현장이 진행이 되는데 그 전북 경찰청 스피커 밑으로 어느 분이 맞을지 모르고 어느 분이 그 스피커에 깔릴지 모르고 많은 애국 시민들 경찰들은 뒤로 후퇴한 상황에서 애국 시민들이 누가 당사자가 될지 모르는 그 현장 밑으로 많은 분들이 유턴해서 돌아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지나간 불과 1분 30초 후에 뒤에서 쿵 하고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는데 주변의 상황이 워낙에 많은 소음과 많은 시민들의 아우성으로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아주머니가 한 분이 달려와서 나트리님 저기 사람이 죽었어요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제가 바로 지나왔던 그 길 아마 조금 더 일찍 떨어졌다면 제가 아마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을 겁니다. 다시 가서 카메라를 거기에 들이대는데 정말 그 현장은 그냥 흐르는 피가 아니고 김혜수 씨의 두개골이 파열이 돼서 피떡이 뭉개져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오바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을 기록을 해놔야 된다. 방송 언론 기자 새끼들은 전부 다 경찰 등에 경찰벽 뒤에 경찰과 협력해서 우리를 찍고 있었고 오로지 그 현장을 찍고 있는 것은 제 카메라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 유튜브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버히트가 나오고 속이 비틀어졌지만 이 현장을 찍어놔야지 우리가 나중에 이 진실을 밝힐 것이다 하고 그 현장을 계속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버스 위에서 경찰들이 방패로 찍어 올라가고 있는 시민들 아무것도 안 들고 무장 비폭력 무장 아무것도 안 들고 경찰 버스 위로 올라가신 분들을 경찰들은 밀어내고 방패로 찍어서 떨어뜨리고 사정없이 2m 50이나 되는 그 경찰 버스 위에서 아주머니든 남자분이든 그냥 밀어서 밖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 증거 자료들은 저희 락팀에 다 있습니다. 생생한 자료들도 다 있습니다. 거쳐서장 거짓말을 드리는 그리고 이번 주번의 자리를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신 조지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 대한민국당 제가 이 길로 왔다는 것이 오늘 너무나 자랑스럽고 오늘 이 증언을 해주실 수 있게 해주신 조지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하시러 나오신다 하셔야죠. 제가 그 자리의 주민입니다. 제 친구가 경찰 버스에 매달려